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안녕하세요.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패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살짝 보시기에 좀 낯선 얼굴들이 있죠.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원은 참 공원이 많고 푸르고 가로수가 잘 조성돼 있다. 이런 칭찬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푸른 창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창원시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뭐 평소에 감시자들 본 적 있으신가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어떠셨어요? 시의 네. 그 현안 사업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네. 너무 이래 지적을 많이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국장님 지금 원고가 거의 책 한 권 이만큼 준비를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이분 요즘 자주 뵙는데요. 창원시의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 예전에 그 도시건설위원장이셨다고 들었고 또 환경녹지국장이시니까 예. 두 분은 좀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자주 만났습니다. 아, 네. 예, 자주 만났고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뭐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울 정도로 지나치게 따져 물으시고 네.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의정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죠. 예. 저는 우리 이제 국장님 예전에 북면 제 지역구 면장님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면도 있습니다. 면민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 인품도 넉넉하시고 네. 또 우리 좀 세심하게 또 보기보다도 엄청 세심하십니다. 꼼꼼하시고. 또 그래서 또 성전 이후에 우리 창원시 예산을 다루는 예산실장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뭐 우리 국장님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오늘 녹화는 웃으면서 시작하네요, 저희가. 2주 전이었죠.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SM타운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시자들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최근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창원시가 SM타운 공사 과정에서 나온 대량의 쓰레기를 불법 처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처리 과정의 위법성도 논란이지만 과연 그 땅에 있던 쓰레기가 다 처리된 건 맞는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상한 점이 있으면 따져보고 의혹이 있다면 말끔하게 풀고 가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SM타운 쓰레기 공방입니다. 네, 김 기자님 먼저 제기된 의혹부터 짚고 가볼까요? 네, 그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이제 지난 9일에 있었던 그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SM타운 공사 과정에서 이제 생활, 산업, 건설 폐기물이 포함된 2만 7천 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왔지만 창원시가 이제 뭐 이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 천선 매립장과 덕동 매립장에 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네. 창원시는 SM타운 관련 사안이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일단 그 시의회에서는 답변을 거부를 했죠. 그 제기된 의혹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생활 폐기물이라도 가연성 물질이나 폐타이어 등은 이제 분리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네. 매립 가능한 것은 이렇게 매립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규정인데 창원시는 이제 생활 폐기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전량을 지금 매립을 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처리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고요. 네. 또 사업 시행자인 그 창원 아티움시티가 이제 의창구청에 17만 톤이 매립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2만 7천여 톤만 처리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또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그 사업 시행자가 예상한 매립된 폐기물량이 17만 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9일에 창원시의회에서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위법으로 지적된 건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시행사인 아이스시티가 협박이 공사하면서 대량의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30년 전에 묻었던 비닐로 신발, 플라스틱 전부 다 있습니다. 폐타이어부터 엄한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폐타이어, 폐가구간 및 폐가전 제품은 매립 공간에 최소한으로 딱
다 분리수거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다 분리해서 묻을 수 있는 것만 묻어야 됩니다. 실무자들 그냥 처리 안 하고 묻었다고 제하고 통화를 한번 넘 과정에 다 실토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실무자. 명백한 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 SM타운 공사 중에 발견된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됐다는 의혹.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해 3월경 SM타운 사업 부지의 터파기 과정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SM타운 사업지의 폐기물을 매립장 반입이 가능한 생활 폐기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쓰레기 27,000여 톤을 인근 매립장에서 처리하게 하는데요. 그 비용도 50% 감면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아티움시티는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창원 천손동과 덕동 매립장에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SM타운 사업 부지가 속한 파룡동 일대는 과거 임시 매립장이었고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폐비닐이나 폐타이어 같은 산업 폐기물도 다량 매장됐었다는 건데요. 건설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은 5톤 이상일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종류에 따라 나눠 처리하는 게 규정. 하지만 창원시는 조례에 근거해 SM타운 사업장의 쓰레기를 생활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냈던 겁니다. 주상복합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잖아요. 지대공간에. 예, 거기에 따른 폐기물로 하는데 생활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렸네요. 좀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돼갖고 조례도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는 좀 이상한데. 3월 3일. 이에 대해 창원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천선동 매립장 주민감시원의 확인을 거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된 것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 불법 관입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사 또 다른 신문도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활용도 일대에 대한 쓰레기 및 토양 오염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이 소식을 들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인근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불법 뒷거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 SM타운 공사 현장 쓰레기 의혹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SM타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던 쓰레기가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나올 경우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행태에 관계없이 5톤 미만인 경우는 생활 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이거는 폐기물 매립장에 네. 매립장에 들어가서 반입이 허용됩니다.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네. 다시 또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 네. 지정 폐기물은 종전에는 산업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산업 폐기물.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등으로 분류를 해서 법에 또 우리 이제 창원시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M타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5톤 이상이니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은 우리 SM 공사 현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그 또 방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일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략 소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또 소각해야 하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폐목재라든지 폐타이어 또 폐비닐 등은 다 가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리해서 전량 소각해야 된다. 이게 관련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소각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네. 그걸 준수해야 되죠. 네. 네. 저곳은 옛날에 87년도, 88년도에 그때 각 가정이나 상가 이런 데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닐, 폐타이어 이런 것도 산업 폐기물로 분류를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예전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네. 그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적용하는 게 요거하고 조금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은 창원시 생활 폐기물 매립장 관리 운영 조례, 그다음 규칙에 근거하면 예전에 그런 쓰레기,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쓰레기는 매립장에, 지금 매립장에 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호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는 포하고 그래서 처리에 곤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2곳의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더라 해도 그 쓰레기가 지금 현재 공사 현장에서 다량 발견된 그 성상이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면은 그걸 단지 지금 우리 천선 매립장이 창원시가 운영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네. 그걸 한다는 건 법을 지금 위반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임시 쓰레기장이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 아까 그 서두에 또 나오지만은 관련 공무원은 추정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었다면은, 만약에 맞다 하면은 임시 쓰레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천선이라든지 덕동같이 보면은 표피만 걷어내고 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한 깊이를 파서 매립을 하고 그 위에 성토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쓰레기, 첫째 문제는 이 쓰레기 양입니다. 엄청난 쓰레기를 매립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지금 방금 언론 보도처럼 그 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타 산업 폐기물들도 상당량 갔을 거다, 들어있을 거다 하는 게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임시 매립장이라 해도 문제고 아니었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는 저걸 추정이라고 하지만은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쓰레기보다 훨씬 많은 더 쓰레기가 있을 거다 하는 게 오히려 추정이 돼버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마산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창원시의 각 가정이나 점포, 그다음에 공장 이런 데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산 함안군 군부면 사도리 의 매립장으로 다 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창원시도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그 당시에 발등에 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임시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곳곳에, 시내 곳곳에 계곡이라든지 쓰레기가 들어갈 만한 그런 장소에는 음식 쓰레기를 포함해서 해가지고 음식 쓰레기 쓰면 또 그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 당시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창원 공고 있는 자리, 그 다음에 공고 뒤에 그 상가 들어선 자리, 홈플러스 들어선 자리, 누코가 있는 자리,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선 자리, 거기에서도 다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매립을 했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팔룡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9,600평, 그다음에 팔룡동 유통단지 400평, 팔룡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1,0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해서 11,000평입니다. 네. 11,000평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유통단지 11,000평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부지가 팔룡동 35-1번지, 2번지가 7,255평입니다. 네. 아니 이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게 그 만약에- 주변은 맞았지만 맞지만은- 지금 SM타운이 들어서는 그 땅은 기록에 남아있지 기록이 않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이신 거죠. 불법 투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게 산업 폐기물이 들어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도 그래 됐었고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그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은 산업 폐기물 공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네. 이게 앞에 차라리 임시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인정하면 또 아까 저 문제 있잖아요. 그건 뭐냐? 양이 문제예요. 네, 우선 이거부터 짚고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그러면 예.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기록상으로 예. 딱 그 주소지가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 35- 몇 번지라고 하죠? 1번지. 네. 35-1번지는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왜 네. 없느냐? 그쪽이 그 당시에는 그 보통 이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블록노트로 해가지고 그쪽은 좀 늦게 개발된 지역입니다. 네. 좀 늦게 개발된 지역인데 그 개발을 하면은 첫째 그 옛날 법정 지번은 다 없어지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블록노트, 네. 블록과 노트 가지번을 씁니다. 가지번을 쓰고 그게 이제 지번이 완전히 부여가 되면은 법정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설 현장에서 이런 폐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는 왕왕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흔한 흔히 일이거든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이 매립장으로 그냥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업자는 일단 폐기물이 발견되면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자에서는 비용 처리 측면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이렇게 규정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소각 분류하고 이 자체가 절차가 비용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타 사업장에서 이런 5톤 이상의 대량의 그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전량을 그 지역의 생활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저는- 김용훈 예. 기자님 말씀하신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 우리 지금 현재 그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사부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정해 주는 바람에 처리해야 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재정을 아꼈어요. 우리 조례상 그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있던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하고 첫째 중요한 게 반입이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조례상 그 비용을 감면해 줍니다. 50%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뭐 상가를 짓든지 하면은 이거는 우리 창원시 임시 쓰레기장이었으니까 우리가 반입 받을게, 비용 깎아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절대 안 나서겠죠. 첫째.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창원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임시 쓰레기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안 나타났어요. 추정은 가능하지. 그래서 추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임시 쓰레기장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이 22곳의 유사 사례를 보면은 창원시 전역이 임시 쓰레기장이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유사한 아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쓰레기가 나오면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에 다 반입을 허용해야 되고 비용을 50% 깎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실 수 대답을 있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창원시 생활 폐기물 관리 운영 조례를 지금 하수관리사업소 폐기물 관리과에서 그 조례를 운영합니다. 네. 그게 4조 7조에 보면은 네네. 이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받아주되 반입 스스로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당연히 질문을- 그래 해줘야 된다. 우리 지금 그 창원시 생활 폐기물 매립장 관리 운영 조례에는 반입 대상 폐기물 제4조에 어떤 폐기물을 반입 대상으로 삼느냐 요거에 대한 규정이 제4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제6조의 반입 수수료, 그다음 제7조의 반입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건 우리 생활 폐기물 매립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게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네. 그럼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야 됩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냐?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하루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면은 소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해야지, 이걸 우리가 창원시가 임의대로 소각장을 폐기물 처리장을 관리한다 해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논점이 되는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쓰레기의 양입니다. 사업 시행사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17만 톤 정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처음 이렇게 17만 톤이라고 보고한 것과 처리한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사업 시행자가 17만 톤으로 뭐 이래가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발생량을 추정해 가지고 네. 의창구청에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 추정을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건 어떤 기준으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그 면적이, 부지 면적이 7,300평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한 4m까지는 쓰레기가 균등하게 묻혀 있을 것이라고 추계를 해가지고 그래 신고한 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왔던 면적은 저쪽에 일부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3,300평 정도의 면적에서 쓰레기가 나왔다. 그래서 최종 쓰레기 양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전체 약 300평, 정확하게 7,255평 정도의 면적의 사업부지 면적에 폐기물이 발견된 부지가 한 3,300평 정도 되고, 네. 나머지 한 4,000평 정도가 쓰레기가 없다. 네. 고 한다면은 그럼 임시 쓰레기장이 있느냐? 거기가 첫째 의문이. 두 번째는 그럼 임시 쓰레기장이 맞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게 없다고 보고한 게 맞느냐? 두 번째, 그죠? 그게 맞느냐? 그럼 그건 창원시가 그걸 다 파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다음에야 보고서만 믿고 있었을 거다 하는 게 제 두 번째 좀 의문이고요. 또, 그러면은 자기들이 특파기 공사를 했어요. 근데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폐기물은 지금 천선하고 덕동에 약 27,000이 가고, 중간 처리를 거쳐 약 52,000톤은 약 그래 합이 한 79,000톤 정도는 처리가 어떻게 정상이라면 그저 어떤 신고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특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왔던 흙들은 어디로 갔으며 그건 지금 어디에 지금 그러기에 매립돼 있는지 쓰레기가 섞이지 않은. 안 섞였다고 우리 백보 양보합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창원시가 우리가 일단 믿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죠. 그 매립 실제 성토돼 있는데 가서 그게 제대로 진짜 말씀한 대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지. 왜냐하면 앞에 다 전제로 돌아갑니다. 왜? 임시 쓰레기장이었잖아요. 임시 쓰레기장 7,500평. 지금 쓰레기장이 없어서 난리 법석인데 왜 그 7,500평 그 중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놔놓고 4,000평은 왜 쓰레기를 매립 안 했을까? 거기는 깨끗한 흙이 나왔을까?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 창원시가 지금 임시 매립장이라고 확정해버렸는데 임시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없다. 그럼 쓰레기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렇게 하면 그냥 임시 매립장은 이제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늪지대가 좀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늪지가 형성돼 있으면서 그게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그런 말씀을 그런 매립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 업체에서는 전체로 가지고 처음에 생각하고 그래 매립 양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태의 매립장이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걸쳐가지고 쓰레기가 알고 집중적으로 봤더니. 나왔다 이 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3,300평 부근에 7,300평이 전체 나온 게 아니고 네. 평지에서는 매립을 하려면은 포코네일로 웅덩이를 만들었어. 그거를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폐기물을 넣고 그 위에다 성토제를 발라서 팽토를 합니다. 그게 지금 매립이란 그 용어를 쓰는 거지. 매립은 매립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니까 그냥 투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한 거는 끈 던져 있는 거. 그냥 웅덩이에다가 넣고 그 웅덩이처럼 안 돼 있는 평지에는 쓰레기를 안 넣었다. 그 이런 표현을 말씀으로 들리기니까 그래 또 안 하시면은 맞다. 이 보는 네. 시민들이 제가 그 말 시민들이 제 말 그게 이 쓰레기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감만 조장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불안감을 주면 안 됩니다. 논란은 여기서 나갈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 뭐 쓰레기 관련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과거에 창원시가 그토록 물론 이제 이 지금 주제를 좀 약간 비켜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 매립장의 시설이 이게 정비가 안 됐을 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간이 쓰레기장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는 정확하게 팔룡동 부재에 대한 정확한 지번 기록도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간이 쓰레기장을 써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좀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지자체가 더 큰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을 누가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자 하면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 해모시설에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아십니까? 하만 군부에 그래도 확장을 하려고 했어요. 주민들이 중장비를 막고 못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니까 시군에서 책임을 지라 했어요. 네. 그런데 천선 매립장이나 덕동 매립장을 만들 때 그 과정을 모르십니까? 중장비를 막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주민 지원 사업을 내달라고 그게 쓰레기 맞겠다 합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 안 하고 의원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국장님, 저기-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더 깊이 파가지고 더 알뜰하게 매립을 했어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임시로 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임시로 저희 했으면 다 걸고내가지고 그러고 실제 챙겼으면 다 네, 보냈어야죠. 네,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느냐 이제 그걸 따져볼 사항만 남았는데요. 지난 14일에 저희 제작진의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SM타운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천성동 매립장에서 이미 매립된 쓰레기가 다시 파헤쳐지고 있다. 이런 제보였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창원시 천선동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매립장. 이미 매립된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제보대로 굴착기가 파헤친 쓰레기를 퍼담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생활 쓰레기라고 보기 어려운 폐기물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땅속에 묻혀있던 쓰레기를 퍼내는 것도 의아한데 쓰레기를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트럭. 뜻밖에도 매립장 다른 한켠에서 다시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그 위로 곧장 흙을 덮고 다지는 복토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까 보고 여기서 작업하고 있던데 여기서 무슨 작업하셨어요? 혹시나 여기 이제 다리가 요 간격이 좁으니까 이제 좀 넓게 잡아가지고 폭을 그 작업하는 거 보이지. 어제 이제 9시 뉴스 보니까 환경연합에서 그건 무조건 파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더라. 그래서 그럼 이 작업 지시는 누가 내린 겁니까? 작업 지시를 안 내린 건 없지요. 작업 지시 내린 거 없이 그냥 임의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주민감시원이 이거 뭐 들어오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작업도 직접 합니까? 작업도 이제 우리가 복도해라 안 하네. 우리도 이제 시킬 수 있지. 같은 거기니까. SM타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2만 7천 톤 가운데 2만여 톤을 묻었다는 매립 현장. 제작진은 실제로 어떤 쓰레기들이 묻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보이는 비닐 포장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생산 연도로 미뤄볼 때 SM타운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임시 매립장 폐기물은 1kg도 손을 대면은 범죄 행위겠네. 손대지 말아야. 도저히 생활 쓰레기로 보기 힘든 폐건축 자재, 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폐타이어.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폐타이어 역시 SM타운 공사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 공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심심찮게 보이는 상황. 이건 생활 쓰레기 아니 생활 이게 이제 석고가 담긴 포대가 그대로 나오는가 하면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연마기까지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창원시 측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불법 투기 또는 수해 쓰레기들이 그 위에 있으면은 더 오해를 사지 않나. 장에 오신 분들이 보면은 이는 수해 쓰레기도 있고 밑에는 임시 매립장에서 온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다. 과거 임시 매립장에서 잠자던 폐기물을 이곳 생활 폐기물 매립장에 묻어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네, 생활 폐기물이 많이 포함된 27,000톤은 덕동과 또 천선 매립장으로 갔다. 그중에 천선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화면에서 우리가 과연 저걸 생활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느냐. 구분을 해서 중간 처리 과정을 겪고 남은 쓰레기가 지금 천선에 간 건데 과연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의혹을 제기할 법도 한데요. 국장님의 해명이라 그럴까요?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런 게 일반 생활 폐기물로 배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케이스는 이 천선에 들어왔지 않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국장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뭐 80년대 관련법이 그 당시에 배출됐던 쓰레기가 지금 관점에서는 산업 폐기물이었던 것이 당시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때는 생활 폐기물도 배출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 생활 폐기물로 분류됐던 것들이 과거에 그렇게 규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저게 생활 폐기물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본 화면에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연막이라든가 가정에서 연막이 씁니까? 그거는 진짜 제조업체에서 중장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의 쓰레기거든요. 그러면 저런 것들이 다량으로 나왔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봐도 저게 생활 폐기물이 아닌데 과거의 법이 그랬다고 그래서 현재도 그럼 저거를 생활 폐기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현재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87년도, 88년도 그 당시에 이제 생활 쓰레기로 매립할 때는 저런 것도 같이 들어와서 매립이 돼서 이번에 이제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천선 매립장하고 덕동 매립장에 들어갔던 거고 그 저기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일게요. 어쨌든 이 쓰레기가 성상에 대해서 파악은 그곳이 처리됐던 장소가 지금 기준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임시 쓰레기장에 있던 쓰레기들은 어떠한 쓰레기라도 다 생활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럼 앞으로 그 건설사에서 대형 사업을 할 때 개발 행위할 때 가장 좋은 포인트는 그거겠네요. 지금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공사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정해진 공사 기간이 있고 이 폐기물 처리하는 것들이 공사 비용에 다 자기들의 비용 처리 포함되는 건데 그럼 향후에 이제 건설사들이 대형 사업할 때 창원시에 과거에 간이 쓰레기장 했던 것도 물세개였고 거기 노리면 제일 좋겠네요.
도민의 입장에서 VCR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까 주민감시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파고 있었잖아요. 그 별도의 시청이나 이 지시 없이 독단으로 주민감시원이 땅을 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늘 의문스러웠거든요. 아, 주민감시원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럼 이것을 누가 관리할까? 이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 지시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독단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땅을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땅 매립한 것을 다시금 파가지고 옮기는 것이 불법 행위 아닙니까? 매립된 쓰레기를 주민감시원이 임의대로 옮기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행위죠. 그러면 안 되는 행위면 불법 행위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면은 거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처벌도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주민감시원도 뭐 법을 위반했거나 규정을 위반하면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 조치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창원시 내에 있는 예, 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에서의 관리 감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그 감독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창원시에서 감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겁니다. 문의사항이죠. 이 건설 폐기물 관리 지침상 흙이 95%일 때 매립이 가능하다고 됐는데요. 현장 조사하셨잖아요. 흙이 60%고 생활 이 폐기물이 40%라고 이제 보고했는데, 이래도 매립이 가능한 건지 아마 도민이나 시민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는 그 쓰레기가 과거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가 기본적으로는 처리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매립장이 있었다 하면은 정상적으로 시가 위생적으로 그때 매립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만은, 현재의 과거에 30년 지난 뒤에도 임시 매립장에서 발굴된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폐기물 관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반입이 가능한 그런 그 폐기물로 확인을 했고. 자꾸 이제 반입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반입을 지금 안 된다고 한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반입은 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 들어왔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지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면에서 봤던 저 폐기물들이 과연 매립할 폐기물인가, 소각할 폐기물인가, 다른 관리형 매립을 해야 될 폐기물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했느냐, 요걸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저 화면상에 나와 있는 다량의 폐기물들이 단순히 매립을 해야 될 폐기물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자꾸 이제 우리 국장님은 반입 부분에 강조하다 보니 반입은 가능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덮어놓고 매립만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처리는 저희들이 주민감시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주민감시원 나왔지 않습니까? 주민감시원이 절차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주민감시원이 매립된 것들을 다른 데 옮기는 게 불법 행위이고 그걸 관리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감시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주민감시원에 계속 믿고 있다,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는 도민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토양 오염입니다. SM타운 자리에는 사실 SM타운보다는 주상복합 건물이 더 많은 비율로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이제 주거지가 될 거란 얘기인데, 수십 년간 폐기물이 있었던 그 자리에 과연 건물을 짓고 그런다는 것, 주거 환경 측면에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 터파기 과정에서 그 발생되는 그 토사의 이제 적법한 처리를 위해 가지고 이 반출을 하기 전에 이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경상대학교에서 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토양 오염 기준치에 미달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은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그 지금 방금 인용하신 그 경상대학교하고 그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요 자료를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고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여기서 낸 자료 이 세 개를 한번 정밀하게 제 나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첫째 의문이 드는 게 공문에 보면은 이 각 그 시료를 누가 채취했느냐로 되어 있는 보면은 그럼 경상대학교 시료 채취를 누가 했느냐? 경상대학교 연구원이 채취했느냐? 아닙니다. 이 시료는 그 사업자가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의뢰했습니다. 사업자가 폐기물을 들고 와서 이거 시험해 주시오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수긍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세 군데 기관의 검사 결과가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어떻게 달라요? 지금 경상대학교는 구리가 19.5, 근데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은 66.5, 그 다음에 납은 경상대학교는 12.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02, 그 다음에 아연이 58.1인데 여긴 아연이 239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수치만 봐도 이게 왜 같은 토양에서 나온 이게 시험 결과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 시료를 공정하게 좀 채취해서 중립적인 기관에다가 그 토양 오염도를 좀 한 번 더 재검사해보는 게 좋고, 그럼 그 땅 밑에 다량의 중금속 오염 물질이 있다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토양 정화 작업을 통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 시료를 채취하는 거는 이제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결과치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샘플링을 랜덤으로 여러 곳에 무작위로 추출한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채취해가지고 직접 들고 가서 의뢰한 것이라면 좀 더 공신력 있는 환경단체가 좀 제안하고 있는 공동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좀 시민들의 어떤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수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SM타운 쓰레기 공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고 실제로 여기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들어봤고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혀 그걸 회피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지금 천선하고 덕동에 매립되어 있는 많은 그 폐기물 이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매립된 폐기물 중에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들은 반드시 분리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차후에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뭘로 그걸 막겠습니까? 오늘 그 쓰레기 매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감시자들에서 SM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었잖아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을 급하게 진행해서 그래요. 지금 물론 SM타운 지어서 그게 한류의 메카로 창원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그거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에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를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이걸 창원시가 고민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 집값 많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창원시 아파트가 지금 많죠. 이미 그 공급률 100% 넘었고요. 창원시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이 유니시티에 이미 6,000세대 지금 들어와 있죠. 거기에다가 또 사화공원에 민간 특례 개발로 또 대단히 아파트가 또 계획돼 있습니다. SM타운에도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제한을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한을 풀어갖고 아파트만 그 부지에 짓는다면 특혜 중에 특혜겠죠.
근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제한을 푸는 것 자체가 좀 특혜인데 특혜를 가리기 위해서 사업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 창원시가 불편해할 것만이 아니라 소송만 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의혹을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건대 안상수 창원시장이 임기 후에 시민들이 기억하기를 한류의 메카라든가 이런 단어 대신에 아파트 사업이 기억 속에 남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중국이나 뭐 인도, 동남아시아 이 국가들 사례를 보면은 이 기업 유치나 특정 국가를 브랜딩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또 부지도 무상 장기 임대도 해주기도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주서 거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지역 경제,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복합타운이 시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유치가 됐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특별히 우리 시가 뭐 아파트 공급하기 위한 이런 특혜성 사업이다, 이런 의혹 제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의혹으로 SM타운 폐기물이 매립된 지역 주변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M타운 같은 이런 대형 사업을 기획하고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창원 문화복합타운, SM타운 의혹, 어쩌면 이제 이 사업의 성패는 창원시의 앞으로의 대응 방식에 달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표 패널 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감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3월 6일은 감시자들이 방송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날 방송에선 경상남도의 SM타운 감사 결과를 다뤘었죠. 방송 직전에 창원시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다행히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의 사회 감시 기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특히 여러분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그 소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자들은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말보다 꼭 필요한 말, 또 저희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감시는 쭉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